평택 해군 2함대에서 탄약고에 접근하던 괴한이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검거에 실패하자 부대 장교가 엉뚱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요구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삼척항 목항 사건에 이어 또다시 조작 은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도쿄에서 첫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실은 한쪽에 의자가 쌓여 있고 바닥도 지저분해 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을 홀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배우 강지원 씨가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은 강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는데 자신을 오빠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좀 오빠가 저는 유용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급격한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결과인데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변화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초복인 오늘 국회 앞에선 할리우드 유명 배우 킴 베이싱어가 참석한 가운데 개고기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옆에선 개고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개고기 시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침입자를 잡지 못하자 이 부대 장교가 가짜 범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 병사는 장교가 시키자 내가 침입자라며 거짓 자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들통이 났습니다. 이어서 이동훈 기자입니다. 외부 침투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내부 소행으로 추정하고 수색 작전을 종료한 해군 2함대 사령부. 부대원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용의자를 찾지 못하자 한 영관 장교가 누구라도 자수해주면 상황이 종료되고 모두가 편하게 될 거 아니겠느냐며 부대원들에게 거짓 자수를 제의했습니다. 당시 삼척항 북한 목선 사건으로 국방장관이 사과하고 해군과 육군 지휘부가 징계까지 받은 만큼 부대 내부 우발 사건으로 축소해 빨리 정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병장 1명이 손들고 진술에 나섰지만 나흘 만인 지난 9일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거짓 자백을 강요한 장교는 아무 조치 없이 정상 근무를 하다 사흘 뒤인 오늘 오후에서야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총리까지 나서 엄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아주 엉터리 같은 짓이 있다가 바로 발각이 됐습니다.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군형법 38조는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평시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무능도 모자라 사건을 조작까지 하는 군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대통령이 군을 향해 긴장하라고 명령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보고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지난 오늘 아침에서야 장관은 보고를 받았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 시점은 야당 국회의원이 폭로 기자회견을 열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만약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공개됐을까요? 이어서 최선 기자입니다. 군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 아침에서야 부대 침입과 거짓 자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 사건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해군이 뒤늦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정 장관은 오늘 아침에 2함대로 수사 인력을 보내 전면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작전을 총괄하는 박한기 합참의장도 어젯밤 10시 김 의원과 통화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함대 말입니까? 못 받았습니다. 예,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은 2함대 침입 사건을 발생 당일인 지난 4일 알았지만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영관 장교가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9일 확인됐지만 이때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군기문란이 도를 넘는 대목입니다. 상황 보고 및 대응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황골탈퇴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하지만 열흘도 지나지 않아 군의 사건 은폐와 조작 관행, 무너진 보고 체계가 또다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지금 보신 서해만이 아닙니다. 동해도 또 뚫렸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북한 목선이 발견됐습니다. 한 달 전 삼척항에 북한 목선이 입항한 후에 우리 군은 경계 강화에 나섰는데 또 뚫린 거죠. 이번에도 군이 아니라 해양경찰이 목선을 발견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뒷부분이 반쯤 부서진 목선이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배 위엔 그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거진1리 해안가에서 북한 소형 목선이 발견된 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북방한계선 NLL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으로 북한에서 남쪽으로 바로 내려왔거나 공해상을 거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목선은 해안가를 순찰하던 해경이 처음 발견했는데 해안경계 작전을 담당하는 군은 목선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북한 어선 4명이 탄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온 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경계 실패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NLL 인근에 군함과 무인항공기, 해안에 열상감시 장비 등을 추가 배치하며 경계를 강화했지만 삼척항 때 뚫린 육군 8군단의 해안경계망이 한 달도 안 돼 또 뚫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는 최근 해류를 감안하면 목선이 떠내려올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우리 해상 방위 태세에는 문제가 있다. 목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뚫린다면 목선을 활용해서 북한이 대남 침투 공격을 할 수도 있죠. 군은 목선이 침수 상태로 발견돼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목선에서 사람이 내려 이동했을 가능성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철입니다. 네, 한 달 전 삼척항으로 들어온 북한 목선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해군 1함대를 찾은 자유한국당은 잇따른 안보 구멍을 지적하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삼척항으로 들어온 북한 목선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당내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목선에 올라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물고기를 보관하는 어창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업이 가능한 배인지 묻습니다. 이 배가 원해까지 나가서 조업할 수 있는 배에 실려있던 그물과 연료통, 북한 선원들이 썼던 수저와 그릇도 살펴봤습니다. 한국당은 지난달 24일에도 해군 1함대를 찾았지만 당시 해군이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뒤늦은 목선 공개에 대해 정부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졸속으로 조사하고 그리고 서둘러 북송시키고 또 서둘러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이 진실은 국정조사만이 밝힐 수 있다. 총체적인 군 기강회의와 관련해 정경두 국방장관의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요구와 함께 다음 주 초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 건의안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가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들에게 오빠로서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먼저 홍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가 지난 9일 긴급 체포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유치장을 나와 법원에 들어갈 때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기억나는 거 없다 그러셨는데 성폭행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건가요? 스태프들 있는 방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혹시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말문을 연 건 심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동생들이 해당 인터넷이나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는 미안합니다. 강 씨는 지난 9일 자택에서 피해 여성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잠든 여성 한 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한 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오늘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범행 당일 술자리를 함께했던 소속사 관계자도 불러 강 씨의 구체적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이렇게 강지원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여성들의 말은 다릅니다. 채널A가 피해 여성들의 국선 변호인을 만났는데 강 씨의 이런 태도 때문에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서 박정서 기자입니다. 피해 여성 측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강지한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 당시 강지한 씨가 만취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도 만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모습과 달랐다는 겁니다. 이 사건 발생 전에 강지한 씨가 만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만취해서 다리를 못 가눌 정도였고 여성들은 피해를 서로 막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인터넷 악성 댓글 때문에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지한 씨의 행동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막지는 못한 사실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강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채널A는 강지환 씨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유 씨가 당초 신청했던 재외 동포 비자를 두고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은 물론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데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신청했다 거절당한 비자는 F4로 불리는 재외동포 비자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 국적자나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자였던 경우 발급됩니다. 최장 3년간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하면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선거권, 피선거권을 빼고는 우리 국민과 똑같은 수준의 법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공연이나 방송 출연 등 경제활동도 허용되고 의료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유 씨처럼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면 비자 발급이 제한되지만 나이 제한이 40살이라 43살인 유 씨는 예외입니다. 유 씨가 단기 체류 비자 대신 F4 비자를 선택한 이유도 장기적인 연애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법리상으로 재외동포법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맞는 비자 F4 비자를 생각해서 가를 말씀드렸죠.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병역을 기피하려고 외국에 오래 머물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며 유 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하루 만에 9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엄마와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던 범인, 자신은 미수범이라고 되레 큰 소리를 쳤죠.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구속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고개를 바짝 숙이고 경찰관에 끌려 나오는 남성. 엄마와 8살짜리 딸을 성폭행하려 했던 51살 선모 씨입니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자신은 미수범이라 금방 출소할 거라고 큰 소리를 쳤던 것과는 달리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말 형량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수여서? 죄송합니다.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15범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시도했던 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한다며 뒤늦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할 말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그냥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선 씨는 밖에 나왔다가 벼랑간 단둘이 사는 모녀가 생각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범죄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오르막길에서 뒤로 굴러오는 차량에 깔린 남성을 여고생들이 용감하게 구했습니다. 여고생 영웅들의 활약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이상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오르막길에 주차된 승합차 바퀴에 버팀목을 빼내자 벼란간 차량이 굴러내려갑니다. 다급히 차량을 붙잡은 남성은 무게를 못 이기고 결국 바퀴에 다리가 깔려 넘어집니다. 자칫 차가 더 밀리면 남성 위로 덮칠 뻔한 아찔한 상황. 지나가던 마을버스에서 내린 여고생 5명이 소지품을 바닥에 던져놓고 승합차를 밀기 시작합니다.
차가 더 밀려 내려가지 않게 버티며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좀 크게 목소리로 좀 도와주세요라고 크게 외치셔가지고 좀 상황이 좀 심각하구나 해서. 잠시 후 시민들도 모여들었고 힘을 합쳐 차를 옮기며 남성을 구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때는 차가 뭐 밀려서 내가 다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고 그냥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남성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간단한 치료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뒤에서 받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곧 이어 바로 달려들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한 5명의 용감한 여고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보이스피싱범이 길가에 은행 봉투를 버렸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베테랑 경찰의 직감이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큰 가방을 맨 남성이 찻길로 다가섭니다. 급히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으려 합니다. 가로수 주변에 무언가를 버립니다. 천천히 뒤따르다 버려진 물건을 살펴본 남성 2명이 갑자기 내달립니다. 잠시 뒤 가방을 맸던 남성이 붙잡힌 채 끌려 나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경찰서로 복귀하던 사복경찰 2명이 보이스피싱범을 잡은 겁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구겨진 은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돈만 챙기고 돈 봉투는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남성을 뒤따라갔습니다. 가방 2개를 메고 급하게 걸어가며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외국인을 보고 형사의 직감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지난달 24일 한국에 들어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던 16살 외국인 A군. A군 가방 안에서는 2천만 원의 현금 다발과 피해자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60대 이상 여성을 노린 A군 일당은 자녀를 납치했다고 전화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A군 일당이 수도권 일대를 돌며 뜯어낸 금액만 8,500만 원입니다. 경찰은 A군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속보입니다. 정수장 직원이 수돗물이 얼마나 탁한지 제대로 측정하지 못해 이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죠. 경찰은 직원들이 탁도계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은폐 움직임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벌인 인천 공천정수장에 설치된 탁도계와 비슷한 장비입니다. 탁한 물로 측정을 했더니 즉각 이상 수치가 나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렇게 탁도계가 이상 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조작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앞서 환경부는 초기 조사 결과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으로 탁도계 고장 가능성을 지목했습니다. 조사 당시 이상 수치였던 탁도계가 갑자기 정상 수치를 가리켰다는 겁니다. 탁도계가 0.6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0.06으로 떨어졌거든요. 물이 갑자기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갑자기 물이 무슨 마술을 부리지 않는 이상은. 이제 경찰은 직원들이 탁도계 조작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수장 직원의 보고를 받는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을 불러 조작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한일 간 경제전쟁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중재에 나서도록 백악관을 설득하고 있죠. 미국은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지금은 중재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무부 대변인은 과거보다 느슨해진 한미일 삼각 협력 구도를 튼튼히 하는 쪽으로는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강병규 기자가 트럼프 정부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이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많다며 지금은 미국이 중재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안보에 반하거나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때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도 원론적 차원의 노력을 강조할 뿐 실제 중재에 나서는 데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pursue ways to strengthen our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st all three countries, both publicly and behind the scenes.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그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고 악화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일본이 추가 규제에 나서면 그때 미국이 개입할 명분을 찾아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은 도쿄에서 실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과장급 만남이었고 일본 정부는 사무적 설명회라고 만남의 의미를 크게 좁혀놓았습니다. 양국이 격론을 벌이면서 5시간 넘게 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쿄에서 김남준 특파원입니다. 한일 실무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포공항 출국장에 들어선 우리 정부 관계자들. 구체적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할 말은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나라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회의는 5시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주장에 근거를 대라고 따지자 일본이 맞서면서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진 겁니다. 이번 협의가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란 우려는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이번 실무 접촉을 양자 협의라고 지칭하자 일본은 만남이 협의가 아닌 설명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단 규모도 5명에서 막판에 과장급 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今回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事実確認を求められており、日米レベルで対応するものであります。あくまでも事実確認を目的したものであり、韓国側と協議をするものではない。 첫 실무 접촉에 물꼬를 틔운 우리 정부 대표단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협의를 통해서 일본의 의도를 조금 더 파악한 만큼 향후 WTO 제소 등 구체적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회의장에서는 경제대국답지 못한 일본의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허름한 공간을 골랐고 첫 만남이었지만 악수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별관 10층에 있는 회의실. 한국 담당자들이 회의실에 들어왔지만 일본 담당자들은 악수조차 건네지 않습니다. 인사 등도 일절하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쳐다본 겁니다. 또 회의 테이블에는 참가자들의 이름표조차 없습니다. 회의 장소도 제대로 정돈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회의실 귀퉁이에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장비 등의 파편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양측의 복장도 달랐습니다. 한국 측은 정장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일본 담당자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반팔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회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종이 한 장만 붙여놨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수출 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는 글을 출력해 놓은 겁니다. 이처럼 일본은 회의 성격을 한국의 입장에 담긴 협의가 아니라 설명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문의가 와서 설명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 측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 시선, 생각 다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다. 일본의 현재 입장에서는 불총객이라는 입장에 해당되는 거죠. 일본 언론도 2달 전 한국에서 공개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자료를 뒤늦게 보도하며 이번 규제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우리 청와대는 일본을 겨냥한 첫 번째 압박카드를 오늘 내놨습니다. 일본이 경제보복의 근거로 삼는 전략 물자의 밀수출과 관련해서인데요. 국제기구가 한국과 일본을 공동조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청와대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사과와 함께 수출 규제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은 경제보복의 명분으로 처음에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가 이후 신뢰 안보로 바꿔왔습니다.
ただ、その具体的な内容については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 일본이 내세운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치권도 일본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 살상 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이었다. 하이어는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 살상 무기 관련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공개하며 2006년 10월 이후 부정수출 사건은 16건이나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어쨌건 일본은 수출을 막았고 우리 기업은 재고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닌 제3국에서 핵심 소재를 수입하는 게 급선무인데 러시아가 불화수소를 수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시큰둥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들어간 불화수소를 러시아가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가 주로 한국 대사관을 통해 불화수소 공급을 타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거나 불순물을 제거할 때 사용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 중인 정부는 러시아산 불화수소 수입을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의도와 달리 러시아산 불화수소가 수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러시아산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도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고 잘못 써가지고 했다가는 수천억이 날아가는 거니까. 검증되지 않은 소재를 썼다가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 당장은 러시아산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기존 일본 업체에게 공급받는 걸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지금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소식입니다. 소폭 올랐습니다. 2.9%, 시간당 240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30% 가까이 급격히 오르면서 자영업자에게 닥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삭감했어야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올해 8,350원이었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8,590원으로 오릅니다. 인상률로는 2.9%, 최근 10년 만에 가장 낮고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두 자릿수였던 인상률이 한 자릿수로 꺾인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오늘 새벽 5시쯤 양측 최종안을 투표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15대 11,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인 점을 고려하면 공익위원 중 최소 6명이 사용자위원안을 지지한 셈입니다. 논의 시한이 나흘이나 남았지만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지 않은 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직한 성찰의 결과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관보에 고시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려운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매우 참담한 결과다. 민노총도 18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 연합회도 수용할 수 없다며 전국적인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공결이나 주유수당 폐지를 마음적으로 많이 원했습니다. 또 올려줘야 된다는 압박감이 너무 커서 장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겠지만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2.9% 이렇게 소폭 올린 것은 청와대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정책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청와대는 속도 조절일 뿐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민 여론, 사용자와 노동자 측 의견이 치열하게 오가며 표결된 것이라는 말만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자릿수로 낮아진 것에 대해 정책의 실패나 기조 변화가 아닌 속도 조절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했던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자체가 45개나 된다며 그중 최저임금처럼 속도가 빠른 경우 속도를 조절하는 내부 조정의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정부가 인정한 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득주도 성장 폐기한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꼭 이꼬르 최저임금이 아니기 때문에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달성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현재 인상 속도로는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준입니다. 네,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아들 한근 씨. 그의 재판이 다음 주 시작됩니다. 300억 원 넘게 횡령하고 국세를 체납한 혐의죠. 그가 머물던 에콰도르에서는 그 정한근 씨가 운영하던 업체가 현지 정부를 상대로 투자 손실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규모가 1,800억 원입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은 죽기 전까지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 회장이 숨지자 아들 정한근 씨는 돌연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검찰의 추적 작업이 본격화되고 에콰도르 당국이 자택 감시까지 돌입하자 한 달 임대료가 30만 원 안팎인 공동주택촌 라호야에 입주한 겁니다. 15 de enero que nos cambiamos, nos fuimos a vivir a La Joya. Yo estuve con él hasta el 15 de marzo. 하지만 한근 씨는 4년을 함께한 간병인의 월급도 주지 않고 다급하게 미국으로 떠나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취재진은 정 씨가 벌인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 있는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 씨와 함께 근무했던 에콰도르인 가족은 정 씨 회사가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정 씨는 최측근이었던 전직 한부맨들을 차명 사장으로 내세워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었던 유전 사업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실제로 정 씨 회사는 지난 1998년 에콰도르 제1광부 지역 석유 채굴권을 따내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에콰도르 정부의 석유 국유화 정책이 본격화되며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La compañía cerró porque el Estado ecuatoriano les quitó el permiso de operación y les quitó el contrato. 3년 후 에콰도르 정부는 회사 폐쇄 결정을 내렸고 한근 씨는 그제서야 청산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은 채권과 재산을 정리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전면에 등장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 씨가 운영한 회사에 처분 가능한 채권이 남아있는 걸까? 채널A 취재 결과 정 씨 회사에서 환수를 기대할 수 있는 채권의 최대 규모가 1,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콰도르 현지 언론은 정 씨 회사가 2011년 에콰도르 정부에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액 1억 6천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중재 절차를 비롯한 에콰도르와의 협상 절차 모두 정 씨 측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석유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함으로써 에콰도르이 계속 패소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 어떤 환수 가능성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에콰도르 정부에 소송을 낸 브라질의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는 지난해 3억 1천만 불, 한화로 2,700여억 원을 배상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유일한 재산 환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에콰도르 정부와의 협상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신호탄이 됐던 항구 사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정태수 부자가 진압한 3천억 원대 국내 환수와 해외로 빼돌린 자금 추적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서매라입니다. 서울 청계천 상류에서 보기 드문 물고기 가물치가 발견됐습니다. 시민들도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삼삼오오 모여 청계천을 바라보는 사람들. 물속을 들여다보니 가물치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청계천에 자주 산책 나오는데 그렇게 가물치가 있는 건 처음 봐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하고 누군가 풀어놓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가물치는 작은 물고기와 개구리까지 동물성 먹이를 즐기는 포식자 물고기. 산모 등을 위한 보양식 재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진흙이나 물풀이 많은 민물에 서식하는데 청계천 상류에 나타나는 건 드문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장마로 청계천물이 불어난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물고기는 본능적으로 한 곳에 머무르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물이 불어나면서 유속이 빨라지면 하류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기 시작하고 상류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강하고 중랑천 따라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물길로 해서 유입이 된 거고 주로 6월경쯤 해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청계천의 장마 손님 가물치가 시민들에게 신기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서울 강북의 산동네 삼양동과 미아동에 주민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요? 강경무 기자입니다. 할머니가 오르막길을 힘겹게 올라갑니다. 경사가 심해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힘들어서 이거 짚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내 다리도 신차는데 여기 올라오면 한 100분서 이렇게 쉬었다 올라와야 하고. 100m가량 되는 오르막길을 걸어서 올랐는데요. 숨도 차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서울시는 강북구의 삼양동과 미아동 일대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콜롬비아 코무나 13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힌 겁니다. 산비탈 고산지대 마을인 코무나 13지구에는 지난 2011년 야외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습니다. 주민들은 350개 넘는 계단을 매일 오르내렸지만 에스컬레이터 설치 이후 이런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범죄가 줄어든 대신 관광객들이 몰려온 겁니다. 고지대와 도심을 연결하는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도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에는 서울 용산구 해방촌 108계단 옆에 경사형 승강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구 산동네 주민 대부분은 재개발을 원하고 있어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현실화되기까진 진통도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오늘은 초복이죠. 여의도 국회 앞에선 개고기 식용 찬반 집회가 나란히 열렸습니다. 헐리우드 유명 배우가 참석해 개 도살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냈고 반대쪽에선 개고기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도살된 개 모습을 본떠만 든 모형개가 재단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동물권리보호단체 회원들이 헌화를 하며 도살된 개를 추모합니다. 개도살 금지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미국 배우 킴 베이싱어도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킴 베이싱어는 1980-90년대 영화 나인 하프 위크, LA 컨피덴셜 등에 출연한 인기 배우이자 동물권리 운동가. 식용 목적의 개도살 금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려고 한국을 찾은 겁니다. You are the only country that has dog meat farms. You can make all the difference in ending dog meat throughout the world. 이들은 개식용 반대의 뜻으로 말복까지 서울 시내에서 도살장 트럭을 운행하겠다고 예고하고 국회에는 법안 통과 촉구 서한도 제출했습니다. 같은 시각 바로 옆에선 개 사육단체 회원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합법적인 개 사육과 도살이 범죄로 비난받고 있다며 동물보호단체를 비판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해산하라!
이들은 동물보호단체 집회 현장 옆에서 개고기 시식 행사도 열었습니다. 합법입니다. 개고기 많이 드십시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에게 시식을 권유하면서 거센 항의가 이어졌지만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개 도살장이 있는 대구 칠성시장에서도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도살장 철거를 요구하며 항의 집회와 행진을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이렇게 보신탕에 대한 찬반은 엇갈리는데 보양식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신탕이나 삼계탕 대신 매운 마라 요리나 수산물이 인기입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복날 점심, 20대에서 40대 직장인들로 식당이 북적입니다. 이열, 치열, 붉은 고추가 듬뿍 든 얼큰한 탕 요리를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며 먹습니다. 중국 쓰촨성의 전통 요리인 마라탕입니다. 땀도 꽤 많이 났어요. 맛하고 향이 기존에 먹던 보양식이랑은 좀 달라서 색다른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매워서 땀이 정말 많이 나는데요. 땀을 쫙 빼고 나니까 보양이 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 보신탕을 꺼리는 분위기도 새로운 보양식 메뉴를 찾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고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맛도 맛있고 해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대형마트도 보양식 트렌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양식은 삼계탕이었던 공식에서 벗어나 수산물을 복날 별미로 띄우고 있습니다. 실제 복날 매출에서 전통적인 보양식 재료였던 생달개 비중이 줄어든 반면 장어나 전복, 민어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고기는 채는데 장어 이거는 바다 장어는 채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많이 즐겨 먹고 있어요. 색다른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복날 풍속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불모지였던 한국 육상에 김연아 같은 소녀가 등장했습니다. 1m나 되는 긴 다리로 성인 선수급 실력을 뽐내는 중학교 3학년 선수입니다. 김민곤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5월 열린 소년체전 개주 경기. 한참을 뒤지던 2위 주자가 무서운 속도로 달립니다. 마지막 바퀴에서 선두를 따라잡더니 엄청난 격차로 1위를 차지합니다. 주인공은 계룡중 3학년 양예빈. 지난달 400m 경기에서 55초 65를 기록하며 다시 화제가 됐는데 이 기록은 올 시즌 성인 선수 포함 전체 2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입니다. 스스로를 계룡 여신이라고 부르는 양예빈은 긴 하체가 강점입니다. 키는 육상 선수치고는 작은 161cm지만 하체 길이만 100cm, 173cm인 채널A 인턴 기자보다 하체가 더 깁니다. 그래서 달릴 때 그 폭이 2m 정도로 벌써 성인 선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또래의 아이들보다는 이제 보폭에서도 좋은 편인데 그 보폭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게 제일 장점이죠. 그래서 같은 연령대에서는 아시아에서 적수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육상의 김연아라고 불리는 양예빈은 우선 한국 대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도전해보는 거니까 도전은 겁먹지 말고 해보려고 합니다. 육상 불모지 한국에서 등장한 유황주가 앞으로 세계 무대를 호령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번 주말 날씨 키워드는 더위와 소나기입니다. 주말 내내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 가능성도 높습니다. 양이 많진 않지만 단시간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외출할 때는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습도가 높아서 무척 꿉꿉하고 불쾌지수도 높겠습니다. 주말 내내 구름이 많아서 볕이 강하진 않지만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한낮에 긴 시간 바깥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22도 안팎으로 크게 덥진 않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 그리고 대구가 모두 29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 지역 곳곳에 장맛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당분간 폭염 수준의 강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한 달 전 목선 귀순 때도 그랬지만 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사병은 경계작전에 실패했고 장교는 대충 넘어가자며 허위로 자수를 시켰습니다. 장군들은 국방장관에게조차 쉬쉬했습니다. 우리 군은 한 해에 50조 원의 예산을 씁니다. 우리 국토 방위를 위해 기꺼이 쓰는 돈이죠. 안보가 흔들린다면 이게 국방 예산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닐 겁니다. 우리 군 더 긴장하고 더 정직해야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